코야드 미국 총재 링coln님 인터뷰를 기사를 몇 개 봤는데 코야드 시스템의 기저에는 가정에서의 부모와 아이 간의 대화가 꼭 있었고 학교에서 코야드를 클럽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그 효과가 가정에까지 연결이 돼야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사춘기를 또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모와의 대화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거고 모든 아이들의 가정 환경이 좋지만은 못할 수 있으니까 마약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좀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성이나 대안 측면에서 학교에서 가정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코야드 동아리는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항상 주어집니다. 엄마 오늘 나온 유인물인데요. 엄마 저기 그 마리화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화나 네덜란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코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요 보면은 보시다시피 보상회로를 너무 자극해서 뇌를 망가뜨린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배운 것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대화 자체가 교육이 돼요. 아이를 통한 전파죠.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 사례를 들어보니 아이가 이제 그런 숙제를 들고 오고 유물을 들고 오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변하게 된 얘기를 듣게 되신 거예요.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도리어 아이가 마리화나를 할 수도 있는 집안이었는데 아이가 이걸 함으로써 오히려 가정이 변하게 된 거죠. 적극적인 방역은 치료 효과까지 내더라고요. 일단 우리에게 있는 인프라, 기초적인 인프라,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정기적인 모임이나 만남이 있는 모든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거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치밀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코야드를 잘 받아들이고 좀 정착시키는 것이 인간이 정말 어찌 보면 유일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제도의 도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가족보건협회 및 코야드 대표로서 마약 예방 교육에 앞장서 오셨는데요. 마약 예방 교육에서 실제로 유의미하다고 느꼈거나 혹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마약 예방 교육을 우리 강사님들한테 받은 친구들이 보내왔던 피드백, 강의 현장에서 마약은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면 절대로 안 되겠네. 그리고 마약은 독극물이다. 인식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직접 교육받은 아이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게 될 때 아 진짜 너무 보람있다 느끼고요. 또 다른 차원의 또 보람은 여기서 마약 예방 강사로 이제 배출되신 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여러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나 또는 어떤 이제 단체에 위촉 강사로 또 활동하시게 되는 걸 보면서 처음 마약 예방 강사 양성 광고를 했을 때 금연금주 강사가 아니고 마약 예방 지도사 맞죠? 라고 오히려 언론사에서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이제 그 감옥에 계신 분들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런 강사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생활 학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센터라든지 그런 영역에서 마약 예방 지도사를 로서 활동하실 분들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소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마약 예방 중독 지도사인 거 맞으시죠? 하고 다시 워딩을 확인하시고 그랬었어요. 22년도만 하더라도.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마약 예방을 위해 일반 대중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코야드 시스템을 학교에도 구축할 수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계속 전파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그럼 현재 뭔가 저희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어쨌든 그게 있다는 건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 먼저 빨리 이렇게 확산시키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마약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이건 사망이니까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예방 교육의 시작점은 마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지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기존에 지금 기성세대들이 차세대에게 간단하게라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에서의 방역,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좋아요. 유치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단하게 정말 3분 컷으로라도 아이들에게 마약에 대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어머 지금 뉴스에 또 누가 나왔어. 근데 아이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몸이 망가지고 어떻게 뇌가 찌그러지고 콩팥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른 채 저렇게 하다 걸려서 범죄 행위를 한 거야 라고 끝나지 않도록 네. 그걸 접할 때 베르테르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간단하게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 컷으로라도 저 사람이 지금 마약을 했다거나 마약은 신경을 차단해서 삶을 좀비로 만들어버리거나 그걸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약에 손을 대게 되고 그렇다고 그걸 자꾸만 하게 되면은 그 독성 때문에 오장육부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고 끝나는 거야. 끔찍한 고통 속에서,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근데 왜 마약 범죄는 가족들이 많이 신고하냐면 이게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중독적 범죄거든요. 중독되는 것이고 환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율이 높은 것이죠. 마약은 재범률이 51%예요.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방 효과가 있는 나이 때 누구라도 3, 4분 컷으로 방금처럼 설명하기 어렵진 않거든요. 이 정도 책이라도 같이 펼쳐놓고 가정에서 5분이라도 토킹 어바웃 해라. 뉴스는 수십 건이 나오는데 부모는 저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애들이 무서운 줄 알겠지. 깜빵 갔다잖아. 유명 연예인 인생 종쳤다잖아. 그러니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저렇게 마약하면 인생 종치는구나 하고 스스로 각성되고 자제력을 가지는 애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얼마나 좋으면 안 가지가 없는 사람도 저렇게 될까. 이제 그런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3분 컷으로라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마약 관련 기초교육을 받으시라. 정말로 가정마다 코야드 세운다는 마음으로 가장이 됐던 엄마가 됐던 한 사람이 이번에 그래서 저희 마약 예방 지도사 7기 때 등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부동산 하시는 분, 학교 교사,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 목사님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게 아니라 이게 이제는 가정에서도 그냥 다 개개인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좀 뿌리를 내려주는 3분 컷으로라도. 그래서 되게 책을 얇게 냈어요. 이걸 얇게. 쉽게 읽고 집에 굴리기만 해도 되게. 그래서 마약 예방 인프라가 증가해야 돼요. 마약 예방 책자, 마약 예방 교육, 예방송 등 있잖아요.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제 책이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진짜 곳곳에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단타적으로 마약은 노라는 메시지만으로 되게 약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르테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좀 구체적인 접근의 교육. 구체적인 접근. 왜냐면 그 하나죠. 담배로 봐도 옛날에 담배 맞아요. 그게 생겼잖아요. 사진 그거 딱 본 순간 저는 그렇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담배 노담 아무리 해도 맞아. 그 최소한의 3초 컷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죠. 사실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지 없는 질문인데요. 아까 연예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나서도 다시 복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를 하시는지 아니면 사회복귀를 준다는 정말로 그런 분들이 복귀를 죽어도 해야겠다면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운동가로 복귀를 해야지. 정말 죽다 살았다 내가. 내가 마약할 때 사는 게 아니었다. 내가 마약을 하면서 너무 큰 고통을 받았고 이가 빠졌고 기억력이 떨어졌고 몸이 후들거렸고 노래 하나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은 척 사는 거 너무나 감옥 같았다. 난 마약을 반대한다. 그래서 정말 마약 예방 운동가로 복귀를 먼저 해주셔야.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게 있으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들이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중독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는 중독 자체에 대한 통찰이 먼저 열려야 된다 생각해요. 사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무언가에 중독되면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뭐 도박이든 중독되고 나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중독 자체에 대한 이 통찰과 교육이
일반화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먼저. 네. 너무 중독에 대한 교육이 우리가 너무 없어요. 지금 우리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의무화 교육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제도화된 상황 속에서요. 정확하게 특히 마약 부분은 양력적인 교육, 그 다음에 또 그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들의 문제점을 먼저 타산지석 삼는 굉장히 적극적인 마약 예방 교육, 방역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당장 이 인터뷰를 보신 분들에게 먼저 제안하기로는 마약의 독성에 대해서 마약 하던 분들이 어떻게 깜빡하느냐가 아니라 마약의 독성에 대해서 3분 컷으로라도 설명하려고 노력하시고 저희 협회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교육을 받으셔야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시간 투자하면 평생 오고 가는 세대들을 교육할 수 있어요. 나의 조카를, 나의 자녀를, 나의 제자를, 나의 이웃을, 나의 배우자를, 나의 가족들을, 나의 이웃들을.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남한테 미루지 말고 터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노력을 부어도 참 힘듭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이렇게 유력한 마약 예방 교육 시스템을 한 번이라도 하나의 드라마 정주행하는 정도 시간만 투자하셔도 전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내 주변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는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신 분들이 많고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마약 예방 관련해서 어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골든타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미국이나 네덜란드처럼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골든타임이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즉 마약이 퍼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마약이 심하다는 걸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가정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각성이 빨리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37만 명이 사망했고 24만 명이 태어난 나라인데요. 인구 절벽이죠. 그 와중에 마약으로 걸려든 분들은 토탈 2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곱하기 30을 해야지 마약의 정수거든요. 80만 정도가 마약을 한 겁니다. 지금 24만 명이 태어나고 80만이 마약에 가담을 했다.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렇게 우두둑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고 무너지는 게 느껴지는 사람인데 우리 도시는 괜찮아요. 마약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각 이제 여러 그런 단체들과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약 특구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16개 단체들이 이제 공조해서 마약 교육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어떻게든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같이 강남구에 자주 가게 되고 그 청소년 재난과 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자의 도시가 마약 특구라고 생각하고 방역을 지금 시작해야 미국처럼 되지 않고 네덜란드 같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나는 아닐 거라는 뭔가 내 자식은 아닐 거라는 그런 안일함과 우리가 이때까지 대한민국 사실 마약과는 좀 거리가 먼 나라잖아요. 거기서 오는 무지함? 모르니까 그냥 그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마약 예방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마약 예방 교육이 실생활에서 정말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마약은 꼭 중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이 아니어도 일회성 사용으로 망하는 케이스가 뭐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닝썬 사건, 물뽕, GHB 이거는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신이 그 GHB를 음료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먹게 되었을 때
기억은 끊어지지만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즉 타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다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CCTV를 확인할 때 어쨌든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 같은 게 다 확인이 되니까 문제가 되고요. 정말로 하다못해 혈액 검사를 한다더라도 방광기가 너무나 짧은 약이기 때문에 체내를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거의 100% 무혐의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겪은 여성분들은 단 한 번의 마약 투약 사건이지만 평생 가는 트라우마를 가진 채 괴로워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또 마약의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네. 별개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마약이 가지고 있는 중독은 대표적인 문제이고요.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또 부수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신 한국가족보건협회 및 코야드 코리아 김지연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선생님? 네, 되게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는 마약 교육을 할 때 그냥 결과만 알려줘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약이 독극물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네, 저 또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마약을 단순히 호기심이 아닌 경각심까지 들게 교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저희 글로우업 팀이 마약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청정국이 우리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마약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마약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오늘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마약에 절대 손대지 마시고 주변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더욱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17기 저스티스 서포터즈 글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